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나선 박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지 저희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봐 주시죠. 네. 자, 테슬라 보도록 할게요. 9월 11일에 테슬라 주가가 무려 1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250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400까지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거의 지금 주가보다도 무려 60%나 더 올라온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왜 이렇게 올렸냐 보니까 핵심은 바로 도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조라는 기술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마자 그날 우리 국내장에서도요, 관련 국내 수혜주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는 퓨런티어가 무려 29.85%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찍었죠. 그렇다면 이 도조라는 것은 과연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조는 보이시는 것처럼 슈퍼컴퓨터입니다. 이 말처럼 정말 방대한 양의 이 정보를 데이터 1초당 무려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건데요. 이 모두가 사실 라이다, 레이더를 선택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카메라 센서인 바로 비전 센서를 택했습니다. 당시 사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선택에 많이들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왜 의구심을 품었냐? 특히 누구보다 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도 어떻게 카메라만 있어서 되겠냐, 센서까지 같이 있어야지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당시 테슬라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고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무려 가치를 5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귀를 해봐야 할 핵심은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왜 굳이 비전 센서를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트위터, 그러니까 X와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다음 단계인 알고리즘 학습이라는 과정인데요. 비전 센서는 라이더와는 달리 카메라가 이 먼저 물체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가 상황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비닐봉지가 있다라고 치면은 라이더는 앞에 물체가 있으니까 바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비닐봉지는 굳이 멈추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비전 센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 센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위터 X를 인수한 것과 함께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네, 주셨네요. 자, 라이다가 답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는 비전 센서를 선택했고요. 영상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 다시 문자 기반의 SNS를 굳이 선택한 머스크였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이제 도조라는 거를 공개를 했을 때 당시에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We just need a crazy amount of training compute. 이번에 우리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의문스러운 결정 뒤에는 최고 수준의 학습 인프라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X 안에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정보를 테슬라에 넣으면 자율주행 AI 안에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시 자율주행 안에 일상 속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문에서 X와의 연관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외신에서는 머스크 이코노미라고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
머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코노미는 뒤에 경제인데 머스크의 경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도조로 인해서 AI 영역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죠. 이 도조를 우리가 그러면 왜 주목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는 도조 안에 AI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를 만든 D1 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도조의 그림 안에 들어가는 D1 칩의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HBM입니다. 그러니까 D1 칩 안에는 필수적으로 HBM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D1 칩이 많아질수록 HBM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동안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를 당시에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글로벌 공룡 IT 기업들을 구글이나 메타 등은 AI 개발에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까지도 네이버나 카카오까지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뛰어들었었죠. 필요한 곳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나한테 오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걸린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시기가 바로 2020년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무려 3년이나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썸 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보낼 시간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저는 2020년에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이 됐어요. 3년이나 지났고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그러면 나와 딱 맞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칩 제조사들에게 빨리 만들어줘라고 독촉을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테슬라만의 해결 방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D1 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도조입니다. 도조는 엔비디아 칩보다도 무려 연산이 15.8%나 더 빠르고요.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5배나 덜합니다. 여기에다가 전력 사용 효율은 무려 30%나 더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렇다면 너희만 사실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업체들은 왜 안 만들고 그냥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D1 칩이라는 거는 단순히 연산을 15% 엔비디아 칩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너머에 배경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A1 풀스택 개발 역량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 가장 아랫단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입니다. 지구상에서 단 2기업이 이걸 할 수 있고요. 바로 테슬라 그리고 구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D1 칩 자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고요. 챗 GPT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낙관적으로 다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보면 너무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AI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도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테슬라 봇이 이 FSD 자율주행보다 먼저 완성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은 왜냐면 AI가 한번 오류를 범했을 때 사용자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직접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자율주행 AI를 가장 빠르게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챗 GPT를 예시로 들어보면 유료 구독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주변에서는 뭐 월 5천 아니면은 어떤 분은 5천 원 그리고 어떤 분은 3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FSD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무려 1,8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를 찾아봤더니 이미 무려 40만 명의 유저가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뭐 레벨 5는커녕 레벨 3나 4도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확고한 고객이 있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술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뭐 레벨 5 인증을 받냐 혹은 정부로부터 법적인 주행 허가를 받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결국 이 개개인의 운전자가 AI의 운전대를 믿고 맡길 수가 있는가입니다. 돈을 주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면 팔리지 않겠죠. 테슬라는 이미 내 운전대를 AI에 믿고 맡길 적극적으로 의향을 가진 무려 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테슬라, 이 FSD의 완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기대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기를 빠른 속도로 단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걸 바로 도와주는 게 이번에 도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많은 기업들이 HBM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를 보시면 글로벌 AI 반도체의 수요도 2022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6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 안에서 가장 잘하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저희가 전에 HBM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글로벌 안에서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기업이냐 봤더니 한국의 두 기업이었고요. 그 안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NH투자증권에서는 AI 개발이 이렇게 경쟁이 가속화되면은 AI 가속기 그리고 HBM의 성장세는 더욱더 두드러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테슬라에게 직접 트윗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 현재 HBM의 도조 안에 HBM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Can we expect a lot of orders from SK hynix or 삼성? 우리가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로부터 더 많은 수요를 차지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에서 일단 트랜스포스에 그래서 자료를 조사한 걸 봤더니 2024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절반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46% 그리고 49% 정도는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각각 상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HBM3E 양산에 돌입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직접 SK하이닉스 안에 있는 부사장의 이야기를 보면 제품 라인업 자체가 더 향상되고 있고 고부가 HBM도 공급을 앞으로 더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죠. 그 뒤를 따라잡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일단 D램 첨단 제품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무려 2배나 넘는 고객 수요와 그리고 공급 역량을 확대 중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부분은 HBM에 대한 수요였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서 이쪽 섹터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책이 나왔고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라이더는 너무 비싸고 어렵다. 그거는 바보나 쓰는 장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라이더를 쓰지 않는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쓸 거야라고 하죠. 제가 앞서서 맨 앞에 설명드렸던 바로 비전 센서가 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유일하게 색상 인식이 가능해서 모든 업체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곳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퓨런티어 제가 상한가를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DS투자증권에서는 필연적인 성장에 차량용 카메라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외에도 삼성전기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와 우리가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바로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외에도 세코닉스와 넥스트 칩이 있습니다. 각각 메리츠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 이외에도 다양한 참고하실 수 있는 기업들 나무가, 파트론, 하이비전 시스템, 세코닉스까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조에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쭉 해봤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리 MC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는 이미 4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도조를 도입을 해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성립이 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근데 이걸 좀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막 빠른 길로 이렇게 쑥쑥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끝나고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밤에 스케줄 끝나고 또 매니저님이 또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또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너무 위험하거든요. 너무 다들 피곤한 상황에서 그럴 때 자율주행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탈 의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생각보다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동시에 안경을 쓰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느 쪽이 살짝 헷갈리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황봉 MC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도조와 X와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는 뭐야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얘기한 거를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다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요번에 이제 도조를 보면서도 저도 이제 보고서를 읽었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로 중심에 이제 톱니바퀴가 있는데 왜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인하할까?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인하하더라도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도조 소프트웨어로 보내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여기 낮춘 가격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조의 시장 가치가 665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조가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테슬라의 구독 경제를 하면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주입니다. 부럽습니다. 일단 두 MC님께서는 이 도조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두 섹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한쪽은 HBM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한쪽은 카메라 모듈 쪽이었습니다. 두 섹터 중에서는 어디를 더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도조는 좀 우리 입장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일본 말이죠. 그 일본 말로 이제 도장, 우리가 이제 태권도장 할 때 그 도장을 일본 말로 표현할 때 도조라고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이 되려면 우리가 자율주행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제 면도기 사업 우리 예전엔 지금은 구독 경제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 면도기 사업 경제 용어로 면도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도기를 싸게 팔고 나를 비싸게 파는 그런 건데. 쓸 수 없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프린터기도 똑같은 거죠. 프린터기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근데 이 자율주행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요즘에 많이 좀 죽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염려할 때 사고를 가장 염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들끼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신으로. 나 너 옆에 지금 몇 미터 앞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제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길만 찾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들끼리 이게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연결되는 거, 통신, 5G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자동차 자율주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미미하고 저는 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D1도 마찬가지고 HBM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서버에 데이터 센터.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최고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특별하게 보시는 기업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뭐 통신사들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뭐 KINX 뭐 내년에 이제 매출이 과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게 KINX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못 짓죠. 전기라든가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지금 지어놓으면 거의 다 100% 입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 KINX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여러 가지 뭐 AI도 많이 하니까 다 데이터 센터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통 분모가 데이터 센터지만 가장 돈은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상용화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쯤 저희가 들어가도 되는지 미리 아니면 좀 나중에 상용화 되고 난 후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미 뭐 상용화가 되고 있죠. 지금 레벨 5가 최종인데 지금 레벨 3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이제 자동차의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최상위 자동차들만 될 것 같고 결국엔 소프트웨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황봉 MC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두 섹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은 이제 매니저님께서는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카메라 모듈이랑 그리고 반도체 HBM 쪽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쪽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 이제 길거리에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0원짜리 있어. 뭐 주술래 그러면 대부분 10만 원 얘기해요. 바보죠. 둘 다 죽으면 되잖아요. 10만 원, 10,000원 주면 11만 원 생기는데 그거예요. 저는 양쪽 다 볼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한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낚싯대라는 거는 던져놓고 여러 개 던져야지 어떤 게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방향성이 있는 대로 간다? 그럼 던져놓고 확률을 높이는 게 좋죠. 둘 다 저는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나 똑똑해. 그래요. 박지원 아나운서님이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제가 또 안 것도 있고, 늘 이렇게 이슈 나비 효과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에서 또 우문현담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